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은행원이 미래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은행원이 하는 일이 과거, 현재, 미래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과거에 이제 어린 시절, 여러분이 현재 이제 20대거나 30대인 분들이 많을 텐데 한 20,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요, 은행에서는 거의 예금과 대출 업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자금의 수요, 기업들이나 개인들의 자금의 수요는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반면에 자금의 공급은 적었기 때문에 돈값이 비쌌고 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은행에서 영업을 열심히 안 하더라도 대출을 받겠다거나 아니면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금리가 높아서 20% 수준에 육박했기 때문에 은행에 갔다가 돈을 맡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따로 재테크를 해야 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과 대출 업무만으로도 은행들은 수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시절을 이제 지나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그런 개발도상국 시절에서 점점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함에 따라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서, 원래 과거에는 수요가 훨씬 많았는데 점점 이제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줄어들게 되면서, 자, 요즘 같은 때는 어떤 거예요? 창업하면, 자영업하면 망한다, 폐업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줄어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자금의 수요보다 공급 측면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은 예대마진을 원래 먹고 살았는데 이 예대마진이 과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예대마진에 대한 수익을 완화하고 더 새로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이자 수익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카드라던가 외환 서비스라던가 방카슈랑스라던가 이런 카드, 펀드, 방카, 외환 서비스와 같은 비이자 수익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을 많이 창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시기에는 은행의 과거에는 예금과 대출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았고, 이 시절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금리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다가 뒷돈을 준다든지 고맙다고, 그런 일들도 있었던 시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로 오면서는 이런 업무가 늘어나면서 비이자 수익이 중요해지고 카드나 방카, 펀드를 판매해야 되니까 은행원들에게 영업력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영업이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었어요. 줄을 서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점점 자금의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는 적고 금리는 낮아지면서 예대마진이 적어지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을 창출해야 돼서 이제 이런 영업력이 중요한 세상이 오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이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은행원의 업무가 등장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은행원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예금 대출 위주의 업무만 했다. 현재는 이제 비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업무들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세일즈 면접을 통해서 영업력을 보기도 하는 거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은행의 미래, 은행원의 미래,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입행하고 나서 시간이 지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 드린 이런 비이자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에서 이제 한 번 더 은행들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바일 플랫폼, 인터넷 뱅킹, 인터넷 은행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이제 시대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하던 단순 업무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넘어가고, 은행원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업무를 이제 다시 새롭게 더 고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늘어가게 되면서 영업점의 형태도 최근 들어서는 기업 영업 특화 지점이라던가 PB 특화 지점이라던가, PB 특화점도 이제 고객을 차등해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PB 센터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부동산 투자 자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의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더 먼 미래에는 어떻게,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만 하던 시대에서 이제 비이자 수익을 하면서 카드 펀드 반카 외환 업무가 추가되었고, 앞으로 지금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듯이 이미 많은 은행들에서 비금융 서비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서 비금융 서비스, 금융이 아닌 새로운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알뜰폰을 판매한다던가, 이제 해외 이주 상담을 한다던가, 이제 극단적으로는 자녀 결혼 매칭 서비스까지도 새로운 비금융 서비스의 업무로 들어가면서 은행원의 업무 범위가 이제 금융을 넘어서 비금융 서비스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계속 그런 뭐 자동차, 중고차 판매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다양한 전공자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행들이 어떤 은행도 채용 과정에서 경제나 금융을 전공했다고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도 전공자라고 특별히 더 우대받을 일은 없다고 보셔야 되고, 없다고 보셔도 되고, 이러한 기조 때문에 기업은행 역시 필기 과정에서 경제금융에 대한 필기 난이도를 낮추고, 이제 은행들이 조금 면접 단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은행은 면접 단계가 3단계가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경제금융에 대한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비금융 서비스의 발전 시대에 다양한 전공자를 원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본인만의 차별화된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업무 범위가 은행마다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미래의 은행원들이 하게 될 이제 첫 번째 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겨나갈 거다. 그리고 금융 서비스가 아닌 경우도 많을 거다라는 것이 미래의 은행원들에 대한 첫 번째 변화의 흐름이고, 두 번째,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제 AI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사람에게 가입하는 일보다 보험사별로 비용을 비교하고 알맞은 보험을 고객이 이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추천을 받는다던가, 이렇게 상품 판매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자동화되어 간다거나, 이런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ATM의 등장,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 이제 AI의 등장으로 계속 자동화는 더욱더 가속화되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일들은 점점 줄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는 카드 판매라고 하더라도 카드 판매를 이제 꼭 은행원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스 서비스 뱅킹 애저 서비스, 그래서 은행원이 고객에게 카드를 판매할 수도 있고 여전히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야놀자 카드를 만들어서 은행들이 야놀자와 협업해서 현대카드가 야놀자 플랫폼에서 그냥 혜택을 주고 야놀자 플랫폼이 바로 카드를 고객에게 판매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협업해서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 할인을 많이 해주는 카드를 네이버가 대신 팔아준다던가, 이런 뱅킹 애저 서비스, 은행의 금융 서비스가 은행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원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나 야놀자가 제공하게 되는 이런 세상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단순 업무는 자동화 되고 있고, 그 안에 이제 뱅킹 애저 서비스의 트렌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전문화를 살펴보면 이제 그 첫 번째 업무 범위 확대, 두 번째 자동화, 그 다음 전문화를 살펴보면 그동안 방카나 펀드를 단순 판매하던 그런 시절에서 이제 넘어서서 고객들이 고령화되고, 그러면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연금 관리나 아니면 세금 관리나 고객별로 이제 사실 빈부격차가 점점 확대되면서 고객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 다른 말로는 고객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초개인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아직은 고객들이 AI에게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은행원에게 말하고 은행원이 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솔루션을 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원에게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마이데이터의 등장으로 인해서 고객 데이터를 은행원들이 이제 알고 고객 상황에 맞춰서 세금 관리나 연금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 개개인별로 특화해서 초개인화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류 시장으로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모두가 노스페이스를 입던 시절에서 이제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각자 개개인이 입고 싶은 옷들을 이제 입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코디가 중요해지고 스타일링이 중요해지고 그렇게 변해가고 있잖아요. 의류 시장도. 그래서 과거에는 노스페이스 매장이 있었다면 이제 편집샵에서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의류 편집샵이 생긴다거나 코디가 생긴다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은행원도 단순 판매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마이데이터에 기반하겠죠. 고객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은행원이 서비스를 하는 그런 초개인화된 금융 서비스가 발전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계속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세금 업무를 원하면 납세 데이터라는 것들에 기반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고객 초개인화된 절세 컨설팅을 제공한다던가,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단순히 대출만을 해주던 시대에서 넘어서서 시장을 분석해주고 가격을 예측해주고 세금을 계산해주고 이런 보다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가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책적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은행들이 보증서 대출을 해준다던가 상생금융을 제공한다던가 하면서 어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던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은행원들의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은행원들의 자체적인 수익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정책적인 역할을 은행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부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출도 은행 고유의 대출이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대출이라던가 주택연금이라는 국가에서 만든 그런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던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증서 대출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정책적 역할, 수익성과는 조금 무관할 수 있지만 이런 역할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당 야당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집권하는 그 우리나라의 정부가 조금은 민주당 쪽에 가까워진다면 이런 역할은 더 빠르게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향은 채용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서 고객의 데이터를 읽을 줄 알고 처리해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자격증들, ADSP라던가 SQLD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은행이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필기 단계나 면접 단계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거나 시험을 본다던가, 혹은 이제 금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에게 맞춰서 더 전문적인, 아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이런 게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단순 판매 자격증은 점점 AI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대가 안 되고 있고, 점차 전문성을 더 높게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CFP나 CDCS, AFPK 등등 이런 어떤 조금은 고급 자격증 위주로 우대가 되어가는 경향으로 채용에서도 그 트렌드가 전문성을 더 요구하는 쪽으로, 그걸 취득해야만 우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또 미래에는 어떻게 바뀌어 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은행원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 보면서 준비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